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가지 2022년 경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ESG 열풍을 강조를 마지막으로 해드렸고, 너무나 짧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ESG 주제로만 기후 리스크 대응, 거기에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또 한두 달 전이죠. ESG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그 주제로 이미 또 경익남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경익남은 추가적인 ESG 활동들, 기업들의 ESG 행보들, 이런 것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제가 ESG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22년 경제전망에서 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탄소 중립에서도 다뤘고, 또 ESG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도 다뤘고, 굉장히 중요한 꼭지가 됐는데, 어쨌든 ESG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물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약 5년 동안 경제산업계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로서 존재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2021년에 ESG 열풍이 시작돼서 그래도 적어도 5년 정도는, 혹은 그 이상은 굉장히 중요한 경영경제의 숙제, 또 패러다임, 이런 단어로,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ESG 어떻게 부상했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IPCC라는 국제간 협의체에서 클라이밋 체인지 2021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저 열어봤는데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7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에서 다루는 여러 내용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구가 사실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1850년도부터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1850년 이후를 늘리면 또 이렇죠. 보시는 것처럼 특히 미국의 산업화, 중국이 산업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하면서 엄청나게 미세먼지뿐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중국의 산업화,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를 덧붙이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향후 지구 온도가 1.5도씨가 더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런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경고를 했죠.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경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 2020년 연내에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영국 같은,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법제화를 이미 시도했고, 또 우리나라도 이미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핀란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2035년 탄소 중립 만들겠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놀면 되겠느냐,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 유러피언 선진국들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표된 탄소 중립 시기와 그것의 시나리오대로 탄소 배출량과 지구 온난화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이 과학자들이 돌렸는데, 그래도 지구가 1.5도씨 상승하는 데는 2050년이 아니라 2030년이면 그 시점이 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표됐던 그런 노력들이 고스란히 이행된다 하더라도 2030년 정도면 지구 온도가 1.5도씨 상승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미래기술 전략 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CCUS예요. 탄소 포집 장치죠. 탄소를 뭐 하는 거예요? 캡처하고, 그 다음 utilize 혹은 storage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전기차를 생산한다, 배터리를 생산한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그 자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그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전기자동차가 굴러다니면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겠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에 집중합니까? 그 탄소가 발생하는 공정, 그곳을 한쪽으로 몰고 거기서 탄소를 포집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마치 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차를 내릴 때 거름막에 물만 내리고 나머지 잎사귀죠? 차 잎사귀는 잡으면 되잖아요. 이걸 포집한다고 하죠. 캡처하는 거예요. 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름막을 설치한다. CCUS를 설치한다. 결국 CCUS를 도입해서 거기서 캡처된 탄소를 이동시키죠. 이동시켜서 지하 깊숙이 매장하거나 스토리지 혹은 utilize, 재활용한다라는 탄소를 다른 분야로 재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캡처하는 이런 기술을 고도화해야 되고 운송하는 이런 경로에 많은 투자가 집중돼야 되고 그걸 어디에 또 추가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고 어디에 깊숙이 안전하게 매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죠. 그게 CCUS 전반이고 이런 전반에 걸쳐서 더 혁신적인 효율적인 탄소 포집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R&D 예산 지원이라든가 기업들의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줘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분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들이 이관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ESG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구대학교 식물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갈 때는 항상 이 밥집에 갑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생선구이 맛집이에요. 여기 갔더니 어느 날도 이 포스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포스터 원본 파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스팩 10개를 모아가면 계란찜을 줘요. 이런 지자체의 이런 사업을 참여하는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아이스팩 재사용, 재활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순환경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모델들이 막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아이스팩 수거하거나 아이스팩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무엇인가든 재사용할 만한 것들을 수집해서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아주 좋은 훌륭한 ESG 행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SK그룹이 가장 빠른 속도로 ESG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그룹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글로벌 1위 수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게 하나의 프레임워크, 포인트죠. 그리고 2050년까지 우리 기업 스스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조기 추진할 만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에서는 이해 관계자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할 만한 넷제로 앰비션 이것을 수립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할 만한 방안들을 컨설팅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키워드가 탄소 중립 석유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채굴을 하죠, 운송을 하죠, 정유하죠, 연소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이 휘발유라든가 경유는 상당히 많은 CO2를 배출하죠. 근데 CO2를 어떻게든 상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림, 재조림, 나무 심기, 흡수량을 측정하고 검증기관에게 통합 인증을 받고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고 해서 탄소를 중립화하자. 탄소 중립인 석유 제품을 생산하겠다. 개솔린을 생산하겠다.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개솔린을 생산해서 그만큼이 쓰여지는 과정까지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발생하겠지만 그 발생된 이산화탄소만큼 이것을 감축시킬 만큼 나무 심기에 동참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탄소 중립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ESG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금융사의 움직임도 여러분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22년 경제전망서에다가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라, ESG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바클레이스는요, ESG 인덱스를 마련했는데 결국 어떤 기업이 ESG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기업들에게 많은 예산이 쏠릴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바클레이스는 화석연료 업계에서 최대의 대출자입니다. 그 화석연료 업계의 최대 대출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목표로 제시한 만큼 그런 방향으로, 그런 영역에 탄소 저감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석유화학 산업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사가 움직이고 있다. 저는 ESG 행보에서 금융사에서 그런 영역으로 펀드레이징을 조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금의 흐름을 더 유도하는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단연 ESG, 탄소 배출권, 이런 친환경적인 접근, 기후리스크 대응 이런 부분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